안녕하세요.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의 여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약간 언급했던 부분인데 PBR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익잉여금이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그 어떤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먼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게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익잉여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 그러니까 어떤 현재의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 자본을 표현한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회사의 그 자산이죠. 총 자산. 이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것은 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돈이에요, 돈. 이 자산을 어떤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데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그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요. 또 비유동 자산은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들, 기계, 부동산, 건물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 부동산은 부채로 산 건지 아니면은 원래 자본금으로 산 건지 그런 돈을 나타내는 게 이게 오른쪽이에요. 자본 플러스 부채. 그러니까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돈, 그걸 나타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자본은 크게 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금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발행주식 곱하기 익명가액 해서 이제 돈이 나오게 되고, 자본잉여금은 보통 이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아니면 뭐 감자 처분했을 때 이제 들어오는 돈을 나타내고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돈이 얼마냐. 그 다음에 부채는 이제 빌려온 돈이죠. 회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익잉여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고 돈을 많이 번 회사들은 여기서 지금 커질 수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은 좀 한정돼 있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 자본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이 커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금은 뭐 주식 발행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들이 뭐 유상증자를 계속 해서 자본금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금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본 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주식을 처분하든가 해야지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부채를 늘리게 되면은 이건 또 회사가 좀 나빠지는 거죠. 누구나 생각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커져야지만 회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익잉여금을 구하는 공식도 많이 벌면 벌수록 순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잉여금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익잉여금은 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익잉여금을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임의 적립금입니다. 임의 적립금. 이 법정 적립금은 그 배당금에서 10% 정도 적립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뭐 배당금을 100원 줬다 그러면 10원 정도는
회사에 남겨놔라. 네, 이런 겁니다. 이게 회사의 그런 부채 같은 것들 아니면 뭐 그러니까 회사 보호차원에서 이제 법으로 정한 거죠. 뭐 법정 적립금 있고.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임의 적립금인데 여기에 그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 적립금에서 이게 가장 많이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이거는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만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만약에 어떤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이걸 분류를 합니다. 뭐 사업 확장에 이번에 써야 된다. 아니면 이번에는 빚을 갚아야 된다. 여기 채무 감채 적립금이 있죠. 이게 바로 그 부채를 갚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이번에는 부채를 갚자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협의를 하면은 이 감채 적립금으로 이제 빼놓고 갚습니다. 갚으면은 이 부채는 줄어든 게 된 거죠. 어떤 일정 시점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산출했을 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 사업 확장 적립금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조그마한 가게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면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많이들 뺍니다. 이 돈을. 그래서 그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빼게 돼 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빼서 이걸 가지고 토지를 산다든지, 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사고 건물 짓고 기계 사야 공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현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 회사에서 돈을 쌓아놨다, 쓰지도 않고 쌓아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걸로 다 쓰게 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그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서 다른 뭐 계열사 증권을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뭐 하는 형태로 갖고 있죠. 저번 강의에 언급했던 한국타이어월드와 한국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이익잉여금이 1조 정도 있죠. 1조 6천억 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 1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자본이 거의 3조 정도 되는데 1.6조 정도면은 거의 50%가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이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이게 편성돼 있어요. 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죠. 현금은 지금 보시면은 1,000억밖에 없습니다. 1,000억. 나머지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 관계기업 투자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 합쳐진 그런 자본이 대부분 이 관계기업 투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타이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만약에 이제 배당을 주면은 이제 주식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또 그 이익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상표권을 또 갖고 있어요. 상표권 한국타이어 하나를 팔 때마다 타이어 하나를 팔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이 상표권을 쓰게 되면서 뭐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이익잉여금 자체가 이 자본의 이 3조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자산의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 주식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보시지만 그
비유동자산 이쪽 그 설비자산으로 돼 있죠. 설비자산. 네.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이익잉여금이 53조가 있는데, 이게 53조가 대부분 이런 설비 자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유동자산이 뭡니까? 유동자산. 제가 여기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는데, 이 두 회사는 비유동자산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러니까 설비나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별로 없고. 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설비 자산이 대부분이다. 자산 자체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또 이 자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본이 지금 72조인데 53조가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한 게 유동자산이 되게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유동자산 비율이 이 두 회사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반반입니다. 지금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이 조금 많이 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이 그 재료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전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철을 뭐 많이 사놨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게 포함됩니다. 이 재고자산에는. 그래서 유동자산 비율이 되게 많죠, 지금. 이런 두 회사보다는 이 포스코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유동자산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 거의 뭐 31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31조. BPS가 지금 54만 원이지 않습니까? 54만 원. 네. 그러니까 BPS라는 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예요. 이 자본 47조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눴을 때가 BPS가 됩니다. 그 17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현재가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33만 원.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좀 다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유동 자산이 많다는 것은 여기도 좀 많지 않습니까? 설비 자산, 기계 장치. 이게 솔직히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고 현금화가 쉽게 안 되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만약에 회사를 매각했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못 받는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계 장치 여기에는 지금 19조로 잡혀 있겠지만 이거 누가 삽니까? 만약에 철강 산업이 더 어려워지면은 아무도 안 삽니다. 19조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이 기계 장치라는 것이. 근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유동 자산이 31조가 있습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이 회사가 이 한국전력과 한국타이어월드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PBR이라도 다르다. 이렇게 포스코처럼 유동자산이 좀 있는 회사들은 이 PBR이 더 이상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좀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많습니다. 거의 자본의 대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자본의 대부분이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본 돈이 대부분 이런 설비 자산이나 기계 장치로 들어갔죠. 또 현금을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적어요. 모든 회사들이
현금을 그냥 가만히 쌓아놓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는데 현금만 쌓아놓고 있는 게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계회사 뭐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설비 자산을 늘린다거나 기계장치를 뭐 돈 더 사다거나 다 돈을 씁니다. 그게 자산으로 다 잡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마치 회사에서 돈을 쌓아놨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어쨌든 주식을 하지 마라 라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를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 PBR 0.6이지만 그 유동 자산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이렇게 많지만 똑같습니다. 이 포스코도 2017년 12월 28일 날 0.6이었던 회사가 지금 0.4까지 떨어졌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33만 원이었던 회사였는데 20만 원이죠. 23만 원이죠. 10만 원이 날라갔습니다. 10만 원이. 1년 동안. 이게 예외가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치 투자. 과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워렌 버핏도 예전에 많이 뭐 샀다고 했던 주식인데, 또 이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거. 포스코. 직장인 분들도 이 포스코 그러니까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런 회사 많이 삽니다. 유명하고 안 망할 것 같고. 네, 그런 회사들 망하지 않죠. 망하지 않는데 돈도 못 벌죠, 지금. 배당금은 조금 뭐 받겠지만 안 올라요, 이렇게. 50만 원짜리 회사예요. 그 자본금을 따져봤을 때는 50만 원짜리 회사인데 이게 안 올라요, 안 올라. 또 막상 또 보면은 그 종가가 지금 23만 원에 끝났죠. 23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 떨어진 거죠. 유동자산을 제가 아까 전에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한 주당 거의 한 40만 원 돈으로 계산된다 그랬었는데 언뜻 계산해도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10만 원을. 회사 지금 포스코 팔면은. 근데 이게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포스코를 팔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팔지 않으니까 이런 계산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포스코 팔면은 그런 계산이 성립할 수 있어요. 한 주당 10만 원씩 떨어지는 거는. 근데 포스코를 팔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성립 안 할 뿐더러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23만 원, 22만 원씩 하는지, 23만 원씩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주주들은. 화는 나겠지만. 또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없으면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제 PBR은 오늘로 이제 그만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 주식이 이런 그런 자본의 가치로만 계산되지 않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보통 그 미래의 가치로 계산되어야지 원래 맞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어렵죠. 저희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미래의 가치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과거의 가치.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얼마 벌었다. 뭐 과거에 이게 어떻게 자산이 이루어진다. 기계장치가 얼마다. 이게 다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인데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 심리로 오르기 때문에 그 철강 산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뭐 하면은 아무리 자산 가치가 뛰어나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올해부터 장사가 안 돼서 만약에 순이익이 작년보다 떨어지면 이게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유동자산이 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서 그게 이제 현재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를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이제 1년이 될지 뭐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대박이 나면은 1년, 2년 뒤에 재무제표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 플러스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그런데 단순히 뭐 저번 분기까지 저번 달까지 마이너스여서 위험하다 사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이제 공부도 해보고 봤습니다. 저는 딱히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가치 투자도 하고 뭐 저기 차트 분석도 하고 마주도 하고 뭐 닥친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다 해봤고요.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래를 한 사람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 PBR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PBR이 됐던 PR이 됐던 너무 과거의 데이터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뭐 같이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 저는 이제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몰빵하시는 분들 주식을 할 때 전부 다 그 몰빵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찾았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그 몰빵하게 돼서 이거 포스코 만약에 몰빵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돈 잃은 것밖에 없어요, 결과는. 그리고 제 매수의 기회도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0.4가 바닥이다. 그러면 여기서 작년에 몰빵하신 분들은 이게 살 기회가 없어요. 특히 뭐 정말 해선 안 되는 그 미수나 네, 신용까지 써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100만 원만 사라고. 이런 회사 찾았으면은. 그리고 그게 실패했을 때는 이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하면 언젠가 또 오릅니다. 또 하염없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포스코가 뭐 망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